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 단체에 소속돼 있는 강자분들 계약 풀리는 즉시 블랙컴뱃으로 오십시오. 이 제안을 듣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면 누구든 블랙리스트에 들어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요원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국내 격투기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격투기 역사를, 더 나아가서 세계 격투기 역사를 선도해 봅시다.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감격스러운데요.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블랙리스트 지원해 주셨고 이 자리에서 1차 공개, 1차 미팅 자리를 가지게 될 건데요. 블랙리스트는 제가 모집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정상급을 넘어서 세계 경쟁력을 갖춘 월드 클래스 선수들만 지원을 받고 또 합격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높은 경쟁력을 뚫고 합격 이 네 분이서 해주셨고요. 첫 번째 블랙리스트 요원 정한국 선수, 블랙컴뱃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여기 GFC 벨트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따던 날에 누구랑 싸웠죠? 신승민 선수랑 싸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굉장한 명경기 보여주시면서 빠정빠정하게 싸우다가 이기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경기 끝난 다음에 제가 신종원 관장한테 뺨을 맞으면서 블랙컴뱃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랙컴뱃의 시작과 함께 하신 분인데 와, 결국은 저희 세계관에 합류하셨습니다. 해외도 돌고 와봤는데 국내 팬들한테 제가 너무 잊혀져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해외를 너무 돌다가 너무 들다가 네. 네, 국내 팬들한테 예. 매니아들은 아실 거예요. 매니아들은 아시지만은 대중들에게는 너무 제가 많이 잊혀졌다. 그래서 저의 강함을 블랙컴뱃 팬들 또 대세지 않겠습니까? 저의 강함과 저의 재밌는 경기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원래는 그 믿고 보는 정한국이라고 네. 굉장히 이제 국내 격투 팬들은 다 아실 정도의 엄청난 경기력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일단 재미없는 경기는 안 하는 네, 정한국 선수인데 보통은 선수들이 해외 단체로 가려고만 하는 좀 그런 국내 격투기의 그 문화 아닌 문화가 있는데 오히려 해외 단체에서 넘어와 주시는 좋은 케이스, 선례를 남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은 커리어 화려합니다. 제우스 FC, GFC 둘 다 초대 챔피언이고 라이트급 챔피언입니다. 양성훈 감독님께 블랙벨트도 받았고 네. 벌써 전적은 20전이 넘어가네요. 네, 제가 경기를 많이 뛰는 걸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꾸준함으로 좀 승부 보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이 조금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2년생 32입니다. 33입니다. 예. 아직 짱짱하네요. 아직 짱짱합니다. 네. 사실 격투기 선수는 30대가 더 강합니다. 노련미까지 더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GFC 그리고 ZFC, 제우스 FC 더블 챔피언이시고 제우스 FC 같은 경우는 그 유지수 선수도 챔피언이었던 그런 단체죠. 지원 동기 써주신 게 챔피언과 싸우고 싶다. 당연히 여기 벨트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맞습니다. 이런 뜻인 거고 현재 챔피언 피에로 선수와 싸웠을 때 이길 자신이 있어서 신청하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네. 경기를 많이 해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써주셨는데 블랙컴뱃도 이런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기를 많이 소화하는 선수.
한 어느 정도 텀 생각하고 계신가요? 평치로 뛰면 한 달에 한 번씩 뛸 수 있습니다. 맞아요. 평치로 뛰면. 오하라 주리를 뛰어넘는 경기 텀. 예, 주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리도 라이트급이네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있군요. 알겠습니다. 가리는 소스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자신감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마이크웍이 좋지 않다 스스로 미리 이실직고를 해주셨고 네. 원래는 닉네임이 믿고 보는 정한국이었는데 네, 캡틴 코리아 닉네임도 바꾸셨습니다. 이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블랙컴뱃의 캡틴이 되겠습니다. 오, 예. 블랙컴뱃을 세계로 알리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거 블랙리스트 모집 제 목적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뜻이. 세계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블랙컴뱃이 국내에서는 선수뿔이 가장 두텁습니다. 예. 그래서 더 욕심을 안 부려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지금 선수뿔만으로는 세계랑 경쟁하기는 아직 버겁다. 예. 그래서 추가로 이제 고급 인력을 추가 모집한 거거든요. 우리 함께 세계로 나아가 알겠습니다. 보십시다. 예. 캡틴 코리아. 미국의 어벤져스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캡틴 코리아가 있다네.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정한국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원. 이분은 제가 원피스로 많이 비유를 들고 하는데 블랙컴뱃 선수들을 이분은 레일리입니다. 레일리 전설이네요. 예, 원챔피언십에서 타이틀전까지 치르신 김대환 선수. 와, 저 은퇴하신 줄 알았어요. 운동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전 진짜 지원하실 줄 몰랐거든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도 메이저에 있다가 네. 다시 한국으로 온다는 게 네. 엄청 고민이 됐죠. 그니까 뭐 와서 득대골보다는 사실 잃을 것만 있어요. 잃을 것만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원체 또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복귀를 해도 좋겠다. 뭐 외국도 뭐 러시아든 뭐 일본이든 많이 이제 연락 주고 받았는데 오퍼 엄청 왔을 것 같아요. 블랙컴뱃만큼 네.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용이 아니라 블랙컴뱃이 아시아 넘버원을 바라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대환 선수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잘해서 원챔피언십을 빨리 갔어요. 맞습니다. 해외 단체를 너무 빨리 가버린 거.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차범근인 거죠. 독일 사람들이 더 알아본다 차범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알아보는 사람보다 네. 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원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아시아 1위 하면 항상 후보로 드는 그런 메이저 단체인데 거기 일찍 진출하셔서 타이틀전까지 치르시는, 그리고 그것도 엄청 잘 싸우셨잖아요. 예. 네. 공작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커리어가. 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가장 큰 경력은 원 챔피언십에서 이제 세계 챔피언 도전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국내 단체 벨트는 이제 종합격투기 챔피언 3개, 무에타이 2개 단체 챔피언, 이렇게 총 5개 단체 챔피언했고,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우슈 안에 이제 대련 종목이 산타인데 거기 이제 서울시 실업팀 선수로도 활동했었습니다. 최근에 또 보디빌딩. 경력자하고 노비스 두 가지 나가는데 네. 노비스는 압도적으로 이제 2종목 우승했고요. 와. 경력자에서는 뭐 3등? 뭐 격투기뿐만이 아니라 보디빌딩에서도 항상 우승을 도전을 하죠.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타격, 주짓수, 올라운드 마스터로서 블랙컴뱃을 휩쓸어버리고 관중을 열광하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RTU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지수, 현 챔피언이죠, 블랙컴뱃. 네. 유지수가 만약에 돌아온다고 해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요. 부천만 주시면 얼마든지. 저보다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플링도 그리플링도 제가 압도할 수 있습니다. 점점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유지수가 점점 퍼포먼스를 입증하면서 국내 격투기 선수들이 이제 유지수에 대한 도발을 멈췄거든요. 모유 대전에서 또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다 이 도발을 멈췄거든요. 근데 나타났습니다. 자신 있게 나타나셨고, 23년 원챔 계약 종료로 다른 단체를 물색하던 중 국내 인지도와 관심 인지도가 가장 높고 파이터머니 등등 선수 대우 조건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계약이 작년에 종료되신 작년에 거고요. 끝났습니다. 타이밍이 또 좋았네요. 블랙컴뱃을 아시아 최고의 단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3게임 이상 싸우고 싶습니다. 1년에 4게임도 가능합니다. 4게임. 많이 잡아주시면 많이 뛰겠습니다. 저 원 챔피언십에서 활동할 때도 원래 1년에 3게임을 보장받았었거든요. 네.
저만 유일하게. 예. 근데 그 조건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끝나게 됐고요. 해외 단체들이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아무래도 국내로 이렇게 복귀하면서 느낀 점이 이제 그 저희 뭐 전화 통화나 이렇게 미팅할 때 의사소통이 일단 잘 되니까 한국 정서에 맞게 뭐 시합 횟수라든지 뭐 상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뭐 해외 단체 못지않게 이런 좋은 실력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시니까 뭐 굳이 해외가 아니라 블랙컴뱃도 꿈으로 삼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좋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는 원 챔피언십에서 지금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권원일 선수 그리고 김재용 선수 원 챔피언십 후배가 되겠는데 좀 그들의 활약을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 귀엽다. 아, 귀엽다. 아, 알겠습니다. 닉네임은 어떻게 되시죠? 닉네임은 홀리 비스트입니다. 신성한 야수라는 뜻으로 제가 평상시에는 누구보다 착하고 이러지만 이제 경기장 들어가면 제대로 된 야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알겠습니다. 손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제 3호 블랙컴뱃의 비주얼이 들어왔네요. 이분 지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영타이거 선수와 타단체에서 시합이 잡혀있던 상대 선수신데 블랙리스트를 지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 이도겸이고요. 예. 전 UAE 워리어스 패더급 챔피언이고 필리핀의 URCC 패더급 챔피언이었습니다. URCC는 최근에도 한국 선수들이 많이 가서 도전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네,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UAE 워리어즈 같은 경우는 진짜 강한 단체예요. 여기 센 선수 진짜 많거든요. 네, 여기서도 챔피언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국내 무대로 돌아오실 생각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해외로 시합을 항상 나가고 이제 국내에는 뭐 인지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저희 뭐 회원분들이나 저희 가족들이 항상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좀 인지도를 올리고 저 역시도 이제 좀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타시합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럼 상대가 도망가쁘더라고요. 영태규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좀 뻥쪘어요 제가. 사실 좀 많이 뻥쪄가지고 한 일주일 운동 안 하고. 근데 이제 영상을 딱 보다 보니까 이제 검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해외에서 많은 업적을 띄운 선수들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없는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그 문구에서 이건 내한테 하는 소린데 이런 느낌. 되면 되는 게 와야 마인이고 막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게 3주 전에 시합이 취소된 거란 말이에요. 네. 분노도 있지 않나? 분노가 없을 수가 없죠. 네. 뭐 들어보니까 그래 내하고 싸우고 싶어 한다던데 뭐 속된 말로 그냥 째뿌니까 저는 뭐 그냥 막 오리알 대빈 거고 그래서 뭐고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상대들이 또 제 마음이 또 그렇게 붕 떠버리니까 이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없어지고 근데 와중에 블랙컴뱃 지원을 해서 정말을 좀 잡으러 가볼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영태가 블랙컴뱃이랑 계약을 한다는 영상을 보신 거네요, 그러면? 뭐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갔으니까 이래 된 거 막 그냥 지원해갖고 잡으러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태규 선수도 지금 이도겸 선수랑은 이제 취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영태규 선수 제가 성공시켜드린다고 하면 라이트급 가능하세요? 원래 본체가 패더잖아요. 지금 다 패더급 네. 커리어인데. 뭐 한 체급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차 좀 덜 빼면 안 됩니까? 예, 좋습니다. 완전 쌍남자네요. 라이트급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거 치르고 난 다음에 패더급으로 또 활동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뭐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면 되죠. 무섭다. 여기도 우슈네요? 나란히 앉으셨네요. 우슈. 예, 처음에 봤습니다. 예. 저는 원래 이제 MMA 베이스가 이제 중국 무술 우슈고요. 뭐 쿵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어서 우슈 쿵푸라고 이렇게 또 명칭이 되더라고요. 근데 태권도로 따지면 시범 종목, 표현이 아니고 표현, 중국어로 表演 이렇게 그 종목의 선수였어요. 그래서 더욱 다채로운 공격과 화끈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영타이거하고 하면 좀 그런 공격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도 재밌게 싸우니까. 그것도 재밌게 싸우니까.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쓰셨네요. 챔피언도
챔피언이지만 그냥 강자들하고 많이 싸워보고 싶습니다. 경기 많이 뛰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1년에 3번 정도는 뛰고 싶습니다. 여기 다 이렸네. 3번 다 원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야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네. 이미지랑 부합하신 것 같아요.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걸 할 마음은 없었는데 속된 말로 그냥 뭐 전마저거는 뭐 소속도 없고 막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뭐 하는 성향이니까 시합도 이제 해외 시합을 많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야인이다 야인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네. 저는 항상 이런 어떤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해외 선수, 해외 가도 외국인.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제가 간직하고 이방인 느낌이네. 네, 어딜 가나 이방인이었어. 필리핀에 가도 그 단지 뭐 시합 하나 이기고 나면 그날은 인기가 많죠. 근데 결국엔 한국으로 돌아오면 사실 그냥 이방인인 거고 한국에서도 시합을 준비해서 외국으로 가서 싸우게 되면 결국엔 또 이방인인 거고. 그래서 그 들랴짜라는 말이 아웃사이더라는 그 어떤 의미가 저한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또 성격이 뭐 마음이 없는 소리 잘 못하거든요. 아부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좀 교양도 없고 좀 말도 거칠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제 매력이고요. 네, 그리고 뭐 좀 비굴거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바 내 마음대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괜찮아요? 네, 너무 괜찮아요. 이쁘게 봐주십시오. 예, 예. 이런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호. 가장 늦게 지원하셨지만 가장 대단한 커리어를 지니신 분입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으신데 그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KPW, 스피드 MC, 로드 FC, UFC에서 활동했던 파이터 남우철입니다. 국내 단체에서는 이미 스피드 MC 챔피언, 로드 FC 챔피언 다 하셨고 심지어 1차 방어까지 하셨고 네,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고 UFC 가셔서도 또 승리를 몇 번 거두시고 돌아오신 또 전설 중의 전설 남철 선수입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격투기라는 종목이 웬만한 스포츠 다른 종목보다 터프하고 거칠고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물론 훌륭한 커리어시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데 이 젊은 선수들과 현역 시절하고 똑같은 체급으로 경쟁하시려고 하시는데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봅니다. 저는 계속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경쟁을 하기 위한 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AJP 프로페셔널 블랙벨트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 땄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AKJ 노기 주짓수 대회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 노기랑 주짓수 대회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종합격투기 팬분들은 제 소식을 조금 이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2005년에 제가 프로 데뷔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종합격투기 대회도 물론 뛰고 싶었는데 이제 마땅한 대회사를 못 찾았죠. 예. 해외 대회사에서 좀 오퍼가 왔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원서도 보시면 시합을 더 뛰고 챔피언이 되고 싶다 그냥 이렇게 딱 쓰셨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단체 챔피언들을 이름을 잘 모를 정도로 좀 대중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종합격투기 시합도 많고 대회사도 많아져서 챔피언들도 많고 챔피언 벨트도 굉장히 좀 흔해졌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그 챔피언이라고 하면 그 단체를 좀 대표하는 선수인데 잘 몰라요. 대중들도 잘 모르고 아주 일부 매니아들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블랙컴뱃 선수들의 인지도가 제일 높다라는 생각을 받았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블랙컴뱃 대회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는데 블랙컴뱃에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블랙컴뱃이라는 MMA 단체가 워낙에 또 젊고 뭔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블랙컴뱃 어떤 챔피언이라는 상징성이 다른 단체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룰도 엘보도 되고 사커킥도 되고 스탬핑킥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종합격투기에 가깝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가장 강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단체라는 생각을 받아서
그냥 여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챔피언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시합을 더 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국내 격투기에도 현실을 약간 또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저도 요즘 생각 드는 게 챔피언 벨트 그리고 챔피언이라는 그 무게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블랙컴뱃 운영하는 방식은 절대 전적 관리, 떡밥 이런 거 주지 않는다, 이런 철칙을 통해서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선수들도 빠르게 강해지는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베테랑 중에 베테랑 남희철 선수가 블랙컴뱃 경쟁 전선에 뛰어들어 주신다고 하시니 또 더 감사합니다. 예. 원래 코리안 불도저로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최근에 팀매드의 정경열 선수가 불도저로 유명해지셔가지고 최근에 오디션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간발의 차로 원래 먼저 쓰셨던 닉네임인데 약간 강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돌격장으로 닉네임을 바꾸셨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돌격장이라고 하면 전투에서 이제 가장 선봉에 서서 이제 적진에 돌격하는 그런 장수를 의미하고요. 정말 재밌는 시합으로 항상 선봉에 서서 멋진 시합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도저라는 닉네임과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제 시합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또 팬분들이 또 새로운 닉네임을 지어줄 수도 있고, 파이팅 스타일이 좀 담긴 닉네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파이팅 스타일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변화가 좀 있고,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네, 조금 더 이제 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정교해지고 뭔가 디테일한 움직임들을 좀 살리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파이팅 스타일까지 약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시니까, 혹시 이제 남희철 선수가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지금 블랙컴뱃 챔피언과 바로 붙여줄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라이트급이 하필이면 가장 혼돈의 체급입니다, 지금 블랙컴뱃이. 그리고 또 대기표 뽑고 타이틀전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가장 많은 라이트급이라서 그 사이에 남희철 선수가 한두 경기 해주셔서 증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스테이지,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여러분의 경기 날짜와 경기 상대를 정하는 겁니다.